그 다음에 바로 이번엔 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학과 기능의학과 한약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 혈 그럼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건강식품에 항산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뭐냐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항산화제라고 얘기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어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혈관을 망가뜨리고요,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는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하면 산화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뇌도 들어가고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되면 활성산소와 결합되면 혈관에 붙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항산화 그러면 일단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항산화제.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기능학적인 부분을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산소와 포도당을 아까 공급을 하겠죠. 잘. 그래서 ATP를 만들어야 되겠죠. 얘네 두 개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관계예요. 그래서 어디가 혈이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먼저 기가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서로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의학적 개념은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혈이 약하다는 얘기는 먼저 혈이니까 적혈구, 피를 얘기하겠죠. 이게 약해요. 적혈구가 비정상인 사람들. 그러면 적혈구에 동그래야 여기 철분자 4개가 붙어서 산소를 붙여서 운반합니다. 철이라는 물질은 산소하고 아주 친해서 착착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철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기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적혈구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철분자가 못 붙어서 산소를 못 운반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어지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혈액 속에는 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혈구도 있어요. 백혈구는 면역체도, 호중구, 호산구, 혈구, 대식세포, 젊은 다 통틀어 백혈구. 자, 그럼 이 백혈구 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얘도 혈액이잖아요. 백혈구가 잘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자, 아까 ATP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가 부족하면 얘네들이 ATP로 살아가잖아요. ATP가 강하면 얘네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면역이 강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얘네는 그거 ATP는 정상이더라도 숫자가 적어. 그럼 면역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면역에 관여하는 것은 기와 혈이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혈을 강하게 해서 항암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단계로 올라가야 될 강의 같아서 오늘은 안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혈액이 약해진 증상을 혈허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느끼는 느낌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첫째는 빈혈이 있겠죠. 빈혈은 딱 어느 수치 이상 넘어갔어요. 그래서 빈혈 이렇게 진단 안 받아도 난 맨날 어지러워. 아까 기허도 어지러웠죠. 빈혈도 혈허도 어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모가 혈허입니다. 머리를 감으면 부스스 빠져. 또는 검은 머리가 자꾸 휘어져. 그럼 나는 혈허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 중에 나이가 들수록 혈허에 가까운 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아니요. 여성이 더 혈허가 많고 남성은 기허가 다. 물론 이제 여성도 기허가 있습니다만 혈허 쪽에 더 많이 치우쳐요. 자, 여기 보시면 생리통, 생리불순 이거 있죠? 자, 그건 이게 폐경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폐경이 되면 더 필요하고요. 생리통, 생리불순은 무조건 혈허입니다. 자, 혈허약을, 자, 웃기는 게 기허보다는 혈허는요, 복용을 하면 금방 회복합니다. 기보다. 기는 오래 복용을 회복을 하는데 혈허는 금방 회복해서 생리통, 생리불순 좀 이따 나오는 그런 식품이나 약제들은 몇 번만 먹어도, 한 생리 전에 3일 있는데 이거 하면 난 너무 힘든데, 그러면 3일 전에 조금만 복용을 해도 금방 괜찮아질 정도로 빨리 회복을 하고, 갱년기 때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자, 주름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아까 피부 나올 때 왜 주름이 많이 생기는지. 자, 제일 중요한 건 불면이 혈허입니다. 네. 자, 그러면 불면, 대표적인 불면이 혈허입니다. 자, 그러면 불면? 혈이 허해서 왜 허해지냐? 옛날에는 그 남자 때문에, 그 남자 없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놈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래서 혈허에서 어디로 가냐면 화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내염이 발생하는 거는 혈도 소화기에 작용하고 구내염이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자, 시력 감퇴가 오고, 자, 제일 중요한 게 기억력 감퇴입니다. 아까 면역 저하는 숫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제일 젊어 보이시는 분이 자꾸 아주 그러면 귀여우시는 분이 다 쫄보잖아요. 제 머리 이러면서.
자, 차키를, 여성분들 특히 차키를 들고 차키가 어디지? 그럼 막 찾아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자, 냉장고를 열고서 내가 지금 뭘 보내려고 그러지? 근데 계시나요? 지금보다 혀로다. 그런데 10년 전에 남편이 섭하게해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네, 그건 여기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기억을 해요? 뼛속에다가 집어넣어. 뼛속에 새기잖아요. 그죠? 저는 뭘 잘 잊어먹냐면 SNS 뭐 이렇게 비밀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그걸 맨날 잊어먹어요.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막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어머니 이름은 무엇인가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아이디 넣는 거. 뭐 전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만신창이 약한 거. 면역 저하. 면역 저하는 아까 면역수의 숫자가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혈약. 고기약보다는 나이가 갈수록 보혈약을 더 많이 필요하고 실제 효능도 고기약보다는 훨씬 빨리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귀 들어보셨죠? 네. 뿌리, 여러분 그 고기 먹을 때 당귀 그 쌈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갱년기가 왔나 봐. 또는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힘드시면 그러면 당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귀라도 싸먹으면 훨씬 편안해져요. 자, 그리고 당귀하고 숙지황은 대표적인 보혈약, 짱 보혈약이고, 이거는 혈을 더해주는 약, 얘는 혈 활혈약,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는 약. 그 다음에 당귀나 숙지황만큼은 아니지만 상신자가 뭐냐면 뽕입니다. 뽕. 빨갛죠. 피 같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혈액 할 때 먹는 약이구나. 또는 꼭 생기가 아니더라도 출혈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혈과 관련된 병이잖아요. 뭐 코피를 흘려서 뭐 다 이런 것도 혈과 관련된고요. 남성은 여성처럼 잘 모르잖아요. 흥미를 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약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수는 이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 머리숱 까마귀고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머리가 까마귀같이 까마냐 이런 뜻이에요. 흰머리 난 사람들이 하수를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머리가 까맣게 나. 저는 왜 안 먹을까요? 일단은 유전입니다. 저희 식구는 다 백발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몇 살 다 백발인데 저는 검은 머리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혈약을 먹잖아. 모르셨죠? 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35. 오늘 선물 가져온 거 알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17살. 17살. 다음 시간엔 안 오겠습니다. 제가 희롱당한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화액이라는 약을 좀 털어보실 거예요. 용의 분할이라는 건데 이건 한국에는 없고 중국에서만 하는 약인데 먹으면 깊은 잠을 자게 해줍니다. 혈이 호에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용화육은 또 역시 얘네들 전체 다 뭐야? 혈액을 왕성하게 해주는 혈액순환 약인데 자, 얘네를 합치면 탕약의 이름이 이래요. 당귀보혈탕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다른 말로 사물탕 이런 용어가 있으면 이거는 혈을 사물탕 또는 당귀보혈탕으로 혈을 보여주는 약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네를 섞어서 만들었더니 빈혈에 미치는 영향으로 혈액이 막 좋아져. 이게 철이잖아요. 아까 막 그런 것들 혈과 철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나오고요. 자세히 제가 이거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쟤네들이 근거가 있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혈약제인 당귀지원, 뭐 백작의 하수 아까 그 약들이죠. 걔네들이 면역 수치가 늘어나는 거야. 기허 혈어에는 보혈과 고기약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뭐냐면 용화육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끈끈한 혈액을 맑게 해서 잘 흐르게 하는 효과들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보혈약들을 쓰게 되면 모발이 자라고 쥐라 좀 징그럽긴 하죠. 네. 왜 쥐로 하냐면 사람보다 쥐가 빨리 자라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실험할 때는 쥐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머리털이 약해, 가운데가 비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혈약을 드셔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허나 혈어나 음호, 양호는 반드시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고, 뭐 행동 방식으로 치료, 여러 가지 잠을 많이 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먹는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되니까. 네,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아요. 대부분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은 왜 많이 먹어서 쪄놓고 맨날 저한테 물어요. 못 먹으면 살 빠져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걸로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요. 맞아. 먹어보는 걸 맞아. 다른 것도 있어요. 제발 좀 끼세요, 저희 가서. 자, 그럼 아까 주름에 대한 얘기 하나 안 했죠? 네. 주름이 많이 생긴다 그럴 때 우리가 혈 그러면 범위가 한의학은 훨씬 더 넓어요. 여기 여러분 대표적으로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 한방에서는 진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혈구 말고 끈끈한 진액에 속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액의 성분인데 콜라겐은 이제 피부 위에서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엘라스틴은 얘네들이 이렇게 꼭꼭 묶어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진액, 이게 혈에 속한다는 거예요. 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런 진액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쑥쑥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액이 부족하다. 영양 공급과 진액. 영양이 공급이 잘 돼야 상처도 잘 치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름이 쑥쑥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당황스럽네.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나는 혈호다. 내 나이와 상관없이 진액이 빠져나간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지 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지가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드름의 일부 관여하겠죠. 자, 여드름 이것만으로 오는 건 아니고 뒤에 피부만 여러분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잘 생성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피부에서도 혈어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러면 장기에는 혈이 허하면 어떤 장기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과를 진단해보면 망가져 있는데 내과적 질환이 생기기 이전에 반드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기혈응량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병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핑하의 밑부분을 먼저 다스리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이 약하면 제일 처음에 문제가 생기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면이 많이 오고요. 심장이 약하면, 그러니까 나는 불면이 심해 그러면 심장이 약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 역시 소화기도 약해집니다. 기하고 똑같이 소화기는 다관입니다. 임출은 이제 입냄새나 이런 형태로 아주 입에서 아주 시궁창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넌 혈압과 심하거나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간과 심장이 약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약해지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심장 때문에 뭐가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혈의 문제. 훨씬 범위가 넓죠. 그죠? 네.